한때 제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항상 예민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조마조마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요. 상대의 미묘한 표정, 말투, 분위기까지 신경 쓰고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면 또 무슨 전화야 하고 가슴부터 먼저 쿵쾅거리던 시절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집에 오면 지쳐 쓰러지곤 했었어요. 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민할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요. 근데요, 이젠 알아요. 수많은 노력 끝에 저도 이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가고 있거든요. 단지 제가 이상했던 게 아니라 내 신경계가 너무 오래 지쳐 있었다는 걸 이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서 편안함을 얻게 되실 거예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의 경보기 같은 존재죠. 이 편도체의 역할은 원래 생존이에요. 수만 년 전에 인간은 숲속에서 호랑이를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행동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오래된 생존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 맹수는 사라졌는데 우리 뇌는 아직도 상사의 표정, SNS 받은 인간관계의 분위기를 위험 신호처럼 받아들여요. 실제 뇌 연구 영상에서도 우리는 답장 지연이나 무표정 같은 아주 사소한 사회적 자극에도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겐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그저 유난을 떠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깊게 위험을 감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턱이 굳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껏 전쟁 상태에 가까웠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과 여러 신경과학 연구들에서도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전전두 피질 기능이 감소하고 감정 반응이 더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어요. 여기서 전전두 피질은 우리의 감정 조절과 판단, 이성을 조절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편도체가 폭주할 때 이 전전두 피질의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화가 나거나 당황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고 충동적인 말을 하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이불킥하며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점점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학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답장 하나에도 더 불안해지고 상대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심장이 더 철렁하고 점점 더 날이 서 있고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계속 생존 모드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민한 사람들은 줄곧 자신을 미워하곤 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은 사실 망가진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정말 오래 참아왔던 사람들이니까요. 괜찮은 척하고 힘듦을 혼자 삼키는데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가 특히 예민한 시기를 겪어오면서 많이 느꼈던 게 있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버려질까봐, 실망시킬까봐, 미움받을까봐. 그래서 상대 표정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실은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별말 아닌데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혼자 상처받고 답장 하나에도 하루가 흔들리곤 했어요. 그 사람은 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너무 오래 견디고 있었던 걸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1순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회복은 절대 자책에서 시작되지 않거든요. 안정에서 시작되죠.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힘들었던 자신에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요. 몸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과 불안을 그저 정신력으로 버티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우리 뇌 편도체라는 기관은 사실 논리로 설득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먼저 몸을 진정시키라고 하죠. 여기서 갑자기 불안이 올라올 때 신경계를 급속도로 가라앉힐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딱 3초만 따라해보세요. 먼저 턱의 힘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물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입을 살짝 벌리고 멍한 표정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다음엔 어깨를 툭 떨어뜨려 보세요. 툭. 바꿔 표정은 그리고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흥분한 편도체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서도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은 불안과 심박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한다고 내 예민함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돼? 맞는 말이에요. 어깨 내리고 숨 한 번 쉰다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너진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까지 벼랑 끝으로 미는 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계가 과열된 상태에서는 원래보다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억지 긍정이 아니라 일단 몸에게 나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으로만 자신을 바꾸려 했는데 사실은 몸은 숨 하나만으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에 압도되기가 쉬워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감정을 직접 언어로 표현하고 나면 뇌의 이성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상대의 그 싸늘한 표정 때문에 상처받은 거였구나. 사실 계속 신경 쓰였던 거구나. 버려질까봐 많이 두려웠던 거구나. 이렇게 감정을 내 자신과 분리해서 보는 순간 혼란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해요. 감정을 그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해받은 감정은 조금씩 조용해져요. 사람도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 오해받으면 답답해서 계속 더 소리치게 되는데 누가 내 마음을 딱 알아서 짚어주면 서럽게 울다가도 나도 모르게 뚝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은요.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타고나길 입력량이 너무 많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SNS, 뉴스, 쇼츠, 인간관계 자극까지 계속 받으면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쉬고 있어도 사실 쉬고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누워있어도 생각하고 산책하면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속 또 돌리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금방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계속 과열돼 있는 상태인 거죠. 생각은 바람과 비슷하거든요. 붙잡으면 붙잡으려 할수록 더 요동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멍하니 있는 시간, 조용한 산책, 햇빛을 보는 그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이건 단지 게으른 게 아니라 과열된 신경계를 식혀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잠이에요. 물론 잠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잠이 무너지면 인간은 생각보다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날 하루의 수면 시간, 수면 깊이에 따라 감정 조절, 자존감, 집중력까지 전부 급격하게 흔들리거든요. 수면 부족 상태에서 편도체 반응성이 아주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 연구가 있어요. 즉,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경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원래 나를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는 항상 웃던 사람이었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게 되고요. 원래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따뜻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평범한 일상조차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해요. 아, 요새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근데요, 이건 여러분이 진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래 긴장하고 버텼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감각이 잠시 흐릿해져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수면을 그냥 휴식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수면은 감정 복구 시스템이거든요.
뇌를 청소하고 과열된 신경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민하고 불안한 건 여러분이 이상해서도 유난이어서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 애쓰고 있었던 거니까요. 대신 오늘부터라도 우리 몸을 조금 더 안정시켜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고 내 감정에 이름도 붙여보고 무너진 잠도 꼭 회복해보세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반복하는 대로 실제 회로가 진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자기 전에 이것만 딱 해보세요.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턱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오늘 하루 어떻게든 버텨낸 자기 자신한테 조용히 말해주세요. 정말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잘 버텨냈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신경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첫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